저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게 된 학산학원의 중고등부 국어 강사 길민주라고 합니다. 저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출제자의 눈으로 국어를 이제 연습하는 방법과 또 이제 출제자의 눈을 익히고 국어를 시험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핑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. 일단 첫 번째 핑계가 우리 애는 책을 너무 안 읽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.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은데 책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국어 글렀다.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시켜주세요. 뭐 이런 말씀, 걱정 어린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논술을 다님으로써 조금 국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. 이런 말씀도 많이 듣는데 사실은 국어라는 것은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. 글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은 다 이해가 됐는데 문제를 보면 지문을 못 풀겠어요. 이런 말도 친구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논술을 들음으로써 이제 국어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국어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핑계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미애 학년 오빠 언니들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국어 시험 끝나고서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나 실수했어. 아빠 나 실수했어.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사실 이게 정말 핑계죠. 이게 실수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들 한국인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가 다들 모국어고 하니까 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아나 모르나를 검증을 안 해본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서 시험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문제에서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엄마 나 실수했어. 이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핑계다. 그래서 국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또 마지막 영어 수학 하기에도 바쁜데 이제 국어에 또 언제 시간을 투자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국어는 운동으로 따지자면 모든 과목의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 체력이 되는 과목이거든요.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국어를 못하면 수능 전체가 흔들립니다. 아무래도 국어는 언어적 추론 능력과 뭐 정보 구조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제 신장을 시킬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를 못하게 되면 영어 고난도 지문 해석도 어렵고요. 또 수학 서술형 문제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. 문제가 세 줄 넘어가면 수학은 잘하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수학 선생님들께서 항상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십니다. 그리고 또 사회 문제나 과학 원리 자체를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. 이런 식으로 국어가 망가지면 학업 전반이 좀 무너질 수가 있다. 학업 전반의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다. 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 수업은 단순히 지문을 읽고 해설을 듣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습니다. 근데 지문은 이제 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우리 중1 지문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중2, 3학년 교과서 문제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 지문을 가지고 와서 그 지문을 저와 같이 읽고 분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분석을 구조도를 작성함으로써 이제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하고요. 그다음 그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. 그래서 문제를 풀고 모든 오답 선지를 같이 해설을 하고 이걸 마지막에 인사이트 노트라는 것을 작성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요. 이제 본인의 오답 패턴을 분석하고 또 지문 속에 학생들이 이제 어휘력이 많이 약하잖아요.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정리를 하고 또 시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글 읽기 방법.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보자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것을 마지막에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. 이렇게 생긴 노트인데 이제 맨 처음 큰 부분에는 지문 구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보로 인식해서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글을 보면서 구조도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수업을 하면서 판서를 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같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문 구조도 작성을 하고 추후에 한 세 달 정도 지나서부터는 학생들이 각자 구조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는 훈련을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새로 알게 된 단어를 여기 밑에 공간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. 요즘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.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어휘력이거든요. 학생들이 사흘 그리고 나흘을 구분을 못해서 사흘 후 이렇게 얘기하면은 4일 후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한 번 본 단어의 의미를 또 떠올려 보고 또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도 떠올려 보고 함으로써 이제 어휘력을 기를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단어를 정리하는 공간이 있고요. 마지막에 시험장의 나에게라고 해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, 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. 글을 이렇게
이렇게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부분을 이제 필기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인사이트 노트를 한 수업에서 한 장에서 2장 정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나만의 독해 연습장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글 읽기 능력이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, 수업 일정은 수요일 7시에서 9시고요. 이렇게 수강료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작년 스카이반 친구들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90% 학생들이 다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. 이제 저랑 끝까지 함께한 친구들 기준으로. 그래서 네, 열심히 우리 학생들도 지금부터 정리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좀 최대한 중학 국어와 또 고등 국어를 연결해서 한 번에 공부를 해놓는, 제가 기가 막히게 마지막 멘트를 써놨었는데 까먹었습니다. 네,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국어잖아요.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국어를 지금부터 중1부터 차근차근 잘 다져놓는 것이 또 학생들이 어려운 국어를 대비하는데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이번에 연수여고 국어가 2문제를 배점이 큰 걸 틀린 2문제? 배점이 큰 2문제를 틀렸거나 배점이 작은 3문제를 틀렸을 때 중간고사, 기말고사 합쳐서요. 그렇게 했을 때만 1등급이 나왔대요. 1학년 기준에서. 그러니까 4문제를 틀리면 2등급인 거예요. 2문제 틀려서 92, 92를 받으면 2등급이 되는 국어가 지금 그렇게 좀 어려워졌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국어를 조금 미리 준비해서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뒤에 계신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휴. 내가